네, 흔히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죠. 이 때문에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응시 연령이 20대 청년층부터 50대 이상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자, 건축부터 토목, IT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강선영 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에 이 기술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체감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술 자격을 취득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해가 바뀔 때마다 관심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누구나 100% 보장받을 수도 없고 주변 애를 살펴봐도 노후 대비를 완벽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많지가 않기 때문에 평생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는 이제 이직을 위해서 제가 기술사를 취득하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하고 질의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요새는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50대, 60대, 70대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50대, 60대의 정년퇴직을 앞두시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가기술이다 보니까 응시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능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까지 총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능사의 경우는 가장 기초 자격으로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용접 기능사, 전기 기능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사나 산업기사는 실질적인 기술직의 표본으로서 실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중간 관리자급을 뜻하고요. 기능장은 오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조리 기능장, 제빵 기능장, 배관 기능장 같은 기술 장인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사가 있는데요. 기술사는 국가기술 자격 최고 등급으로 현장에서 기술 자문이나 감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기사나 기능장의 이야기는 주변에서 종종 듣기도 하는데 기술사라는 자격 자체는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기술사,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기술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소장님, 감리 단장님 하고 부르는 분들이 바로 이 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대표적이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화공, 의류, 소방, IT 쪽인 정보통신 분야에까지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 기술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기술관리, 인력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의 기준 제정, 지자체 심의 등의 현장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기술사입니다. 네, 국가기술 자격의 최고 등급이라고 하면 자격 취득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기술사 자격의 합격문은 굉장히 높고요. 보통 3에서 5%의 합격률을 가지기 때문에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의 경우는 최근에 응시자가 1,000명이었는데 비해 합격생은 30명 정도로 3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여타의 자격증에 비해서 굉장히 취득하기가 어려운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현장의 기술력을 답안지에 그림이나 도식, 도표로 표현해서 눈에 띄는 답안을 써내야만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논술식 답안으로 22줄 노트에 하루에 40에서 50페이지를 써내야 되는 극강의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장의 기술들을 답안으로 그림하고 도식을 통해서 한눈에 표현한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다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작아요. 주경야독으로 공부하고 공부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공부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론은 물론이고 좀 다양한 현장 경험까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술사라는 직업이 우리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살고 기업이 성장하면 또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술사라는 자격과 직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사는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 기반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 충분한 매력 있고 중장년층 세대에게는 노후를 책임지는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수요가 좋은 직업군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공계 분야를 선택해서 기술력을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도 이 순간에도 기술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무조건 단순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7%대였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7%대면 계략 10%로 잡고 1년에 시험이 3번 있기 때문에 1년에 시험이 3번 곱하기 3년, 3년이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29세에 시작을 해서 3년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너무 암기하는데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논술형 시험에 400분 안에 모든 걸 써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암기를 많이 하시는데 암기를 해도 결국은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보던 현장에서 답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있는 시공계획서, 레미콘 송장, 타설계획서, 자재 승인원 등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것들이 답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글 대신 현장의 사진과 그림 등을 답안지에 표현한다면 금방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험은 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서 시험장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기도 했었는데요. 억지로 갔던 시험에 합격을 하긴 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서 이뤄내시기를 응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기술 자격의 끝, 기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강선영 원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